이 환자가 자신의 5년, 10년 뒤에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크에 대해서 환자분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디스크 질환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선천적 요인으로 척추분리증, 그다음에 개인적인 근육량의 차이, 디스크 사이즈의 차이, 그다음에 측만증, 척추 뒤틀어짐, 뭐 이런 많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큰 거는 척추관 넓이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MRI와 이 MRI를 보시면 그 경추부 MRI를 찍은 건데요. 여기 뇌에서 회색으로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 환자분의 경우 앞뒤로 물이라는 완충제가 굉장히 넓게 고속도로처럼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신경이 내려가는데 아무 틈이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디스크가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왔는데 절대 이 뒤에 신경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디스크가 요만큼 튀어나왔는데 벌써 신경이 꽉 찡겨 있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런 넓은 운 좋은 그 척추관의 넓이를 가졌느냐, 아니면 운은 없지만 정말 이렇게 찡긴 이런 좁은 척추관을 가졌느냐, 이것을 환자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내가 위험성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천적 요인들에 의해서 그 디스크가 안 좋아지는 것과 이 후천적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게 가장 큰 예를 들자면 남자분들 특히 그 방바닥에 앉아서 뭐 6, 7시간씩 술을 드시는 분들 많죠. 요즘은 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오랜 생활을 하는 그런 습관,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잘못된 자세. 모든 디스크는 이 잘못된 자세에서 생기는 게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분들이나 그 과도하게 그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해서 목이나 허리에 그 부하가 걸리게 하는 그런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척추에 계속 부하가 걸리는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 질환의 악화,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초기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스크의 초기 증상은 누구나 다 겪었을 텐데 갑작스러운 목허리의 통증, 그리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구부리거나 펴지를 못합니다. 이런 증상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진단이 없이 며칠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방치를 하는 경우 디스크 환자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오다가 몇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그러다가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 사이클을 따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증상이 왔을 때 내 목이나 허리가 안 좋긴 안 좋은데 과연 어디가 안 좋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안 좋으냐를 본인이 인지하고 막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디스크 질환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선천적인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후천적인 요인을 제거하면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하루에 3번만 이거를 기억해도 내 디스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등이 구부러진 겁니다. 등이 구부러지면 목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귓구멍이 척추보다 훨씬 더 앞에 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귓구멍이 뒤에 와서 척추가 펴지는 이런 상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잠깐 저도 뭐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현대인이 대부분 뭐 TV를 보거나 그다음에 뭐 유튜브 시청을 하거나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그 환자분들도 이런 자세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등이 굽고 머리는 앞으로 나와서 목은 거북목을 향해 가고 있고 허리는 평평하게 펴져서 최악의 디스크로 가는 자세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굽은 상태로 땅을 보고 걸어 다니는지,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등을 펴고 귓구멍을 뒤로 하고 이 자세를 취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허리에 굉장히 편한 자세입니다. 근데 현대인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펴는 행동을 해 봄에 따라서 5년, 10년이 가면서 이 자세가 편하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그 자세로 오래 있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시면 그 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요 자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그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스크 질환의 종류는 뭐 이름이 복잡하고 뭐 수액탈출증, 협착증, 전이증, 내장증 뭐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렇게 나누시면 환자분 입장에선 편합니다.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인대가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탈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신경이 요 뒤로 밀려서 나가게 되고 급작스러운 심한 요통과 다리의 저림, 다리에 약간 힘 빠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급성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 디스크는요. 저런 급성 디스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요통은 어느 정도 사라져서 약간의 요통이 있고 다리의 극심한 통증도 약간의 저림으로 바뀌어서 지속되는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 급성과 만성을 2개를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저 급성의 단계에서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디스크에 대해서 급성, 만성 요 2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자, 그러면 디스크 질환의 치료와 목표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비수술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경 차단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 차단술을 저 척추 소관에서 해주는 신경 성형술 이 2가지가 그 비수술 치료에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되는데요. 수술 치료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를 제거한다든지 단순히 아니면 뼈까지 붙여준다든지 목 같은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수술 치료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비수술 치료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게 그 목표입니다. 신경이 적응할 때까지 모든 치료법을 동원해서 그 신경의 붓기를 빼고 그 환자가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이 비수술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는 단순히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다시 재수술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게 수술적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수술 치료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신경차단술이 디스크 치료의 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신경차단술은 그 디스크가 생겼을 때 그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좁아진 공간에서 원형이나 타원형 이런 식으로 자기 형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이게 신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서 신경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U자 형태로 신경이 이렇게 그 판때기처럼 이렇게 U자 형태로 저 디스크를 싸는 형태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수술 치료로 이 상황을 버티게 해주면 저런 모양으로 신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견딘다. 이게 바로 비수술 치료의 핵심입니다.
적응을 시켜줄 때까지 환자가 견디게 해주는 게 비수술 치료의 핵심입니다.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